자, 그래요. 오늘 우리 구의에 있는 바디포 테라피 우리 김재희 우리 교수님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무실이 아주 아담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돈됐는데 2011년도에 이 바디포 테라피가 그때 탄생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테라피를 그렇게 또 개발하고 발전시켜 오셨는지요? 개발 배경이 무엇인지요? 제가 원래 2002년, 2003년 네, 그때 네. 처음에 이제 이쪽 그 에스테틱 쪽으로 처음 왔어요. 네. 와가지고 그때 이제 피부 관리실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셨구나. 피부 관리실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인체에 대한 공부를 베이스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기술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일단 모르니까 제품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또 기계 사야 돼요. 제품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러 갔더니 잘 안 가르쳐줘요. 혹은 몰라서 못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이제 뭐 여러 군데 들으러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는 좀 더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근데 제 사주에 선생 사주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체에 대한 걸 알고 나니까 제품이 별로 필요가 없구나. 혹은 제품을 쓰더라도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처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르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끌려다녀요. 네. 고객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나는 뭔가 그냥 열심히 해줘요. 그냥 충분히 잘만 해주고 열심히만 해주는데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았으면 책임감이라는 의식을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감은 가졌으나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로워요. 공감이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됐고 하면서 원장들한테 뭔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보니까 이 여러 분들의 어떤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 해서 제가 원했던 길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한 걸 보니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그 바탕이 튼튼하고 이 정도면은 세계 자연 미용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한류 아이템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 많죠? 지금 관심을 꽤 많이 갖고 계세요. 뭐 주변에 캄보디아도 제가 한번 다녀온 적도 있고 중국에도 갔다 온 적도 있었고 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두바이 쪽에서도 또 얘기가 있었고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이 기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걷는 패턴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걷고 그래서 하루에 뭐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안 걷죠.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어느 세계를 가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차 혁명이 발달하면서 기계 문명에 더 우리는 의존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체형이 자꾸 점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고 면역력에 관한 질환들이 지금 자가면역 질환들이 한 50여 종이 넘을까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내 신체 혹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호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균형을 맞춰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근막 체계라고 하는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탄성에 의해서 원래대로 갈 수 있는 복원력 그런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치유적인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디포 테라피를
한 문장으로 이거다. 혹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하시고 또 가장 큰 특징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갑대와 골반대에 네. 내 귀퉁이를 맞춰 놓는다. 그것이 바디포 테라피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내 귀퉁이를 맞춰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전에 틀어지는 요인을 먼저 알아볼게요. 예. 인간은 이 중력이라는 그 지구의 중력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중력의 저항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또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고 있어요.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그 중력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도 보면은 좌우 비교했을 때 우측이 훨씬 더 무거운 장기가 많고, 예, 완전한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대칭은 미인방명으로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 귀를 맞춰뒀는데, 그런데 인간은 오른손잡이가 됐든 왼손잡이가 됐든, 예, 한쪽 손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기계들도 보면은 한쪽만 더 편측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렇죠. 자동차도 뭐 오토매틱으로 해서 오른발만 많이 쓴다든가, 뭐 문 같은 것도 양문, 요즘에는 뭐 양문형이라고는 하지만 냉장고 같은 것도 그렇죠. 다 근데 한 손으로 다 많이 하잖아요. 한쪽 손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의해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조동체라고 하던가, 조동운동이라고 하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반대쪽 다리도 같이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몸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쓰는 팔, 내가 많이 지탱하는 발, 얘를 맞춰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다른 데서는 체형 관리하면은 척추, 골반, 후두골 이것만 많이 보거든요. 이 중심을 틀어지게 하는 게 사지 관절이에요. 그 사지 관절이 어떻게 변형이 돼 있는지 그걸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오수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수혈 다 여기 60개의 혈 가지고 하잖아요. 이 60개의 혈이 다 어디에 있어요? 손끝에 여기 주관절까지만 딱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릎까지 있고. 예. 여기에 문제들이 내 체관을 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보는 게 저희는 바디포 테라피예요. 그리고 참. 또 아까 놀랍습니다. 특징? 특징, 네, 특징 3가지. 자, 그래서 저희는 보행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내 어깨와 반대쪽 골반에 골반이 같은 움직임을 해요. 내 오른쪽 어깨가 전방으로 향할 때 오른쪽 엉덩이는 뒤로 넘어가요. 그래야 보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보행을 저는 대각선 보행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논문에서. 그러니까 내 오른쪽 어깨가 팔이 나갈 때 반대쪽 골반과 다리도 나가잖아요. 교차해서 나가요. 근막이 그렇게 교차하는 움직임대로 되어 있어요. 혹은 뭐 지지하거나 횡으로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관리 기법이 대각선 관리예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문지르거나 뭐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하거나, 혹은 이제 아시혈이라든가, 그렇죠, 아시혈, 트리거 포인트 뭐 이런 거 잡아서 그 근육만 이렇게 잡는데, 근막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대각선으로 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를, 그럼 오른쪽 어깨가 수축이 됐다. 그러면 그쪽 라인에 있는 이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 여기는 늘어나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균형이 깨져 있죠?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른쪽, 왜 우리 그 동양의학에서 좌병우치.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문제가 있을 때 왼쪽 광배근 관리를 같이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각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수축된 곳, 늘어난 곳, 우리 몸 시스템이 다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각선 관리 기법이라는 것이 좀 차별화되어 있네요. 다른 데하고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석요법. 분석. 체형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딩 어 바디에 관한 것들이 이제 먼저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은 가운데에 중심축이라고 하는 뼈가 있죠. 그렇죠. 척추를 하나를 중심으로 있고, 앞에서는 흉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더불어서 여기 설골도 있고, 앞에 또 복직근이라고 하는 애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손을 많이 쓰니까 몸이 편쪽으로 살짝 회전해서 돌아요. 좌우가 정확하게 분리가 된다고요. 대신 앞에서는 또 다른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분석을 먼저 하시는데,
분석을 좌우, 견갑골이 올라가 있다, 내려가 있다,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 분석을 정확히 하는 방법론적인 걸 알려준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호흡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호흡도 바꿔줘요? 이게 정렬이 이루어진 내기의 밸런스가 맞는다고 하는 것은 호흡,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용정량이 커져요. 왜냐하면 구분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구분등을 갖고 있으면 흉곽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횡격막이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아래 소통이 안 돼요. 네. 자동차 같으면 휠 얼라이먼트 같은 거 하나 해주면은 자동차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성형을 했거나 사실은 앞으로 자연 성형 몸매가 자연스러운 예쁜 품위가 있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되어보고 싶은 많은데 이런 게 방송에서 연예인이 되어보고 싶은 그런 후보자들에게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자신감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예,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호흡 기전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장기의 운동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좋아지겠죠. 예, 산소 공급을 많이 받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또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톤도 좀 좋아집니까? 피부톤은 껌입니다. 그래요? 근막을 조정은 내 귀퉁이를 다 조정해줬는데 알고 보면 모든 병이 균형 실조잖아요. 근데 그 균형을 상하 그다음 좌우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주는데 현대 생활이 사실은 어느 쪽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는 그런 누구든지 그런 삶인데 그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용 효과가 진짜 오겠네요. 우리 몸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장상학설이라고 하는 것도 동양의학에서 그렇죠. 장상학설도 속의 문제를 겉에서 그렇죠. 겉에 나타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럼 저희 몸도 내장기 구조, 뭐 소화기관이 혀를 통해서 입술로 나와가지고 이 피부를 다 전체를 덮어서 그렇죠. 다시 항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메비우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근막은 피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피부와 근육과 다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때 내장기부터 접근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침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예. 침을 친다고 하면은, 내장기 그래도 침을 쳐서 안 되죠. 왜 복막을 뚫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메비우스띠가 이제 안과 바깥, 위와 아래 계속 소통이 끊임없이 연결이 돼서 계속 순환이 되면은 우리 몸은 알아서 자기가 복원력 같은 게 자연 치유력이 스스로 이제 되는 생체 건데 에너지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딘가 긴장되고 있거나 용기나 함몰이나 틀어져 있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내구탱이를 잡아줬을 때 가장 순조로운 메비우스띠의 어떤 흐름이 되면은 우리 몸은 기능이 극대화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좋네요. 바디포 테라피 지금 우리 김재희 교수님 본인 자체가 훌륭한 모델이시네. 아이고, 그래요. 가찬이십니다. 이게 앞으로 새로운 한류의 아이템이 돼서 세계 많은 분들이 자연성형 미인이 되는 날을 한번 기대해도 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